진리함수적 동치 몰라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함수적 동치를 실수해서 틀렸던데 그거 내가 기초 기본 심화할 때 되게 여러 번 여러분이랑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제가 타당한 추론 규칙 교재에 정리해 드린 거 있었잖아요. 진리함수적 동치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다. 24 번은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요거 쭉 가 봅시다 이제. 이제 나탈 실정법이 있으니까 요거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가 가지고 혼란에서 뭔가가 끝나야 되고 시작은 여기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세팅해 놓고 권위적 명령이면 나선험적 이성. 이게 눈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면 여기까지 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객관식이니까 무조건 이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답은 여기서 이제 여기로 연결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이 양가로 일처럼 안 쓰는 애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장 가면 이거 안 쓰는데 또 찝찝하니까 이거 왜 안 쓰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쓰이지 않는 명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예, 그 정답이 되는 것이고 25번은 미지수 설정해서 푸는 문제인데 뭐 아주 간단하지도 않지만 뭐 엄청 어렵지도 않아서 이건 한번 틀리신 분들은 해설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는 대소관계를 판단해야 될 게 많지는 않았다. 26번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싱겁죠 문제는. 예. 근데 다만 하나만 그 혹시나 이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리그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얘가 얘를 이겼냐 졌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는 얘가 얘를 잡아먹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이드를 잘 읽어야지. 리트에서 시험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렇게 반대로 읽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이드만 잘 따라가 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마찬가지. 요거는 리트에 나올 법한 정도의 난이도 딱 좋은 난이도예요. 27번이. 여러분 정답률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면 리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일단 블로그로 뉴스랑 번역 지도와 사진을 묶는 거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막연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리트는 경우의 수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을병정이 서로 연이어 점검하지 않았다면 을병정은 135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까라기보다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없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동그라미 그 앞에 거 두 개를 보면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거를 보면 정의 점검 전에 그다음에 뭐 갑은 병의 점검 전에 그러니까 정이나 병은 제일 앞에 올 수는 없다. 이런 힌트도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을을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 병정을 크로스 해가면서 나머지 간물을 이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셋을 20회 하면서 사실 제가 이게 참 조금 죄송한데 막 논리게임 문제가 본고사 딱 나오는 만큼보다는 조금 더 있죠. 한두 개씩 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기출이나 뭐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기출이나 그러니까 리트나 필셋 기출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반복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오늘 풀셋 할 때 풀지 않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서 푸실 문제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설 듣고 넘기지 말고 답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주기적으로 또 풀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번은 제가 니은 선지를 조금 다듬어서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3번 쓰신 분들도 정답 처리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제 저는 문제를 낼 때 이거를 뭐 문제 내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보면 A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출토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3만 제곱미터 이상 지표조사 총 건수의 약 45.7%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표조사 이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을 발굴조사율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거를 분모를 이걸 니은의 B의 발굴조사율 이렇게 한정해 드리면 여러분이 분모를 밑에 걸로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 발굴조사의 정의만 보면 지표조사 이후 발굴조사니까 요걸 B에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분모를 이렇게 우리 해설처럼 이제 1866이 아니라 6621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이제 니은 선지를 틀렸다고 소거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뭐 B의 발굴조사 이렇게 제가 한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선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이제 우리가 C를 보면, 그러니까 니은을 보면 C를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에서 매장문화재가 실제로 발견되었던 사례들의 전수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왜? 이게 매장문화재 발견돼도 발굴조사 안 하면 그 뭐 전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하다가 뭐 공사 안 해보셨을 확률이 높지만 저도 소송 같은 거 해보면은 이렇게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김포 제가 사는 동네에도 뜬금없이 이렇게 택지 중간에 이렇게 왜 지붕 같은 게 쳐져 있고 유리 이렇게 수족관 가면 있는 유리 이렇게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막 상어들이 막 잡아먹을 것처럼 올라오는 무서워 죽겠어. 애 어릴 때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근데 안 무서운 척 하면서 다녀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유적이 발견된 고 이렇게 금 이렇게 긋고 이렇게 고 유물들만 싹 파내고 이렇게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 유적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주는 이제 미치는 거야. 김포에 건물 져가지고 건물주대 꿈꾸고 있다가 매장문화재 나오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신고 안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화재법 위반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나왔는데 덮어버리는. 근데 이제 기억은 그런 건 아니다. 이 기억은 뭐냐면 발굴조사 전체 집합에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 사업의 전수에 근접한다. A가 그 얘기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지표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최소한 양립 불가능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전수에 근접한다고 했지 뭐 이게 전부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기억의 그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법률상 반드시 지표조사 수행해야 하므로 요거에 대한 일종의 발레잖아요. 요거에 대한 발레니까 기억 자체가 뭐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요 기억선지 자체와 동그라미 기억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약간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이제 선지를 낼 때. 근데 이제 이 제시문은 여러분이 선지 빼고 이 제시문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 야 이런 거는 출제해도 되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요런 류의 표를 그리고 출제하면 되게 좋은 문제일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심지어는 법학 논문이에요 원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된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호흡이 짧은 사람은 논문 30페이지 아니라 3페이지 쓰고 끝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게 다예요. 그냥 이러면 그냥 이게 불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리논증 이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짧아졌어 지금. 요즘 글을 못 읽어요. 법률신문이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피면 교수님들이 막 글을 막 이만하게 쓰거든? 절대 안 읽어. 한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5줄을 못 읽겠어. 예. 그래서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물밀듯이 오셔야 제가 다시 서면 읽으러 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대형 로펌이랑 소송하다가 진짜 대형 로펌 원래 물량 공세 하거든요. 서면 하나만 50페이지 써. 김현장이랑 한번 같이 해봤는데 같은 편. 네, 같은 편. 그러니까 피고 1 김현장, 뭐 피고 2 우리. 그래서 맨날 서면 들어오면 읽어봐 감탄해. 김현장 진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면을 써요. 기본적으로 피고 1의 주장을 다 원용합니다. 이렇게. 나도 같은 생각이야. 뭐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재판 한번 나왔거든요. 중앙에. 그게 되게 유명한 변호사들끼리의 제주에 그 무슨 개발하는 뭐 그런 굉장히 큰 사건에 어떻게 또 우리 사무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들이 피고 변호사 5명 나왔는데 내가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법원 경위들이 의자도 안 갖다 줘. 그래갖고 내가 여기 증인석에 있는 의자를 갖고 와서 앉았어요.
이렇게 막 재판하다 나중에 재판장님이 제가 피고 5였나? 그 피고 5 대리인은 뭐 할 말 없으시죠? 네. 그리고 집에 가. 이겼어요. 네. 김현장이 이겨주더라고. 근데 이제 화우랑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서면을 막 너무 길게 그 제약 회사 소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약학적으로 같은 분야는 아닌 분야 그런 거 있잖아. 연구소장이 이직했는데 경업금지 약정 뭐 이런 거 있잖아. 2년 동안 너 동종 업계 취업 금지. 근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은 이게 같은 업계가 아니라 그러고 당연히 저쪽에서는 시비를 걸. 근데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소장님 우리한테 설명하다 포기. 이게 우리가 서면을 쓰려면 대충 내용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이게 왜 다른지 설명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학 재시문 언어에 이렇게 쭉 가는데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막 되게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에서 도저히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냥 제가 써서 드릴게요.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 제시문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요렇게 문제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9번 넘어가고 30번은 어제 제가 차에서 질문을 받아 제가 김포 사는 제자들은 또 신촌에서 집에 모셔다도 드려요. 내가 진짜 별걸 다 하고 있어 지금. 밤에 피곤할까봐 무서울까봐 태워다도 줘. 진짜 내가 정말 걔가 이거 안 보겠지? 걔네 신촌 애들이니까. 일단 2번 선지는 지구의 온도가 점차 올라갔다랑 빙하기를 거쳤다. 이게 방향이 반대다. 뭐 그건데 이제 5번을 질문하더라고 차에서 눈치 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왜 그랬더니 5번이 뭐 갑자기 5번 아까 공룡 문제 있잖아요. 생각났어요 운전하다가 5번이 정이 좀 외부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근데 아마 이제 정은 빙하기 얘기도 하고 그다음 운석 충돌설도 뭐 신빙성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찝찝하긴 하죠. 근데 이제 2번이 방향성이 워낙 반대니까 그렇게 골라주시고 5번은 따로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번 네, 뭐 이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31번은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애가 오르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애가 오르면 뭐 아닐 거고 막 이런 논리로 푸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고 32번은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니은 선지를 읽다가 깜짝 놀라잖아. 디귿을 통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깜짝 놀라서 디귿을 보면 이게 이제 실험 조건의 비율을 가지고 이종 오류는 좀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사실 리트에 출제되기 너무 좀 대작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 이런 건 그려보라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런 걸 말로 두고 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이거 누가 안 헷갈리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팩트는 참인데 참으로 탐지하느냐. 그럼 문제 없겠죠. 그죠? 당연히. 거짓인 걸 거짓으로 탐지하는 거 문제 없겠죠. 오류는 요거 아니면 요건데 어떤 게 1종이고 어떤 게 2종이냐. 리트는 요것만 그리면 풀 수 있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런 문제 안 풀어 이게 아니고 요렇게 그려서 풀라고 내는 문제들이 꼭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조금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사회과학 쪽에 가면 펜을 자꾸 들고 뭔가 메모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싸워야 돼요 문제랑. 33번, 34번 뭐 하고 35번은 정답률은 높은데 문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리트 문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 명확하게 주죠. 공중회전수는 채공시간, 엔드 회전속도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 밑에 줄 끝에 채공시간은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이런 거 잘 봐야죠. 무조건 점프 높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풀 수 있잖아. 중간중간 몰라도. 그래서 선지도 되게 잘 뽑았고 문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신 분들은 잘 복습을 해보시고 다만 이걸 잘 풀었다고 야 내가 이제 물리 문제 좀 풀만한가 보다 이러고 제발 전국 가가지고 건드리지 말라는 걸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과가 아닌 이상에는 과학은 생물 쪽부터 좀 이렇게 하시고 제발 화학이나 기술 같은 데 덤비지 마세요. 좀 위험합니다. 36번은 정답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은데 제가 보니까 약간
결정의 크기에 관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학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읽어봤을 때 "야 이거 당연히 천천히 쉽고 오래 정체되면 결정이 커지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전제를 그냥 당연히 전제하고 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리트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결정의 크기에 관한 정보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래서 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냥 니은 선지는 잘 봐야죠. 그러니까 용암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용암에서 어떤 것들이 냉각돼서 광물화돼서 나가면 남아 있는 애들의 성분은 계속 변하겠지 뭐 이런 출제인데 아 리트의 좀 추론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느낌이 쪼끔 있다. 그래서 36 번은 그냥 가볍게 소재가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그냥 그대로 뒀고 37 번은 2018 년도에 한번 나왔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리트에 2 번이나 나온 거니까 뭐 출제 가능성 높지 않지만 한 번 더 내면 이런 건 틀리면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른 사람들도 익숙할 거다. 예. 그리고 과학은 유일하게 뭐다? 반복되는 예. 뭐 과산화수소 문제도 나중에 철 뭐 부족하냐 아니냐 이 문제로 똑같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리트가 과감하게 반복도 한다. 예. 그만큼 이제 수험생들이 잘 안 풀기도 하고 워낙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라고 주는데 여러분이 너무 도망가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 기출 문제는 좀 2번 정도 반복된 것들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험 전에 한 번 정도 정리하실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개인 상담 같은 거 할 때 뭐 과학 기술 문제 모아진 어떤 뭐 기출 문제집 이런 거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아서 좀 보면 비슷한 지문이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텀은 대부분 기니까 너무 직전 거 말고 약간 2020년 이전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 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 번은 제가 인제 그 감각모순설이라는 거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 디귿선지는 약화된다라고 하긴 쪼끔 어렵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정하기 약화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쨌든 예 몸이 기울어져도 평형석은 이지 않는데 반고리관이나 눈으로부터는 정보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뭐 해설을 읽어보면 여기까지 추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약화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예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 번은 이게 되게 거칠게 낸 거예요. 출제자는 뭐 이런 거죠. 기억을 설명해 보면 탄소 혼자 1몰의 질량을 다이아몬드의 밀도로 나누면 탄소 혼자 1몰의 부피를 얻을 수 있다. 갑자기 중간에 다이아몬드 들어오니까 이게 탄소 혼자 1몰의 밀도와 같아야지만 요렇게 공식이 갈 수 있겠죠. 계속 탄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이아몬드 나왔다. 그러니까 해설에 나온 것처럼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면 그냥 탄소 혼자 1몰의 질량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를 못 내잖아. 예 그러니까 해 놓고 "야 왜 이렇게 했겠니?" "같으니까 했겠죠." 그냥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니은 그릇 안 물 표면의 면적이 스테아를 사는 막의 면적이다. 그죠? 이게 부피는 이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고거를 물의 표면적으로 나눴다는 건 그만큼의 인제 스테아르산의 면적이다라는 것이고 디귿 여러 층으로 막을 형성하지 않는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푼다? 만약 여러 층으로 막을 형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두 층으로 예를 들어 쌓이면 이걸 18로 나누는 게 아니라 36으로 나눠야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갔니? 예. 이렇게 이제 18개가 쭉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층으로 되면 뭐 요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18로 나누는 게 아니라 36으로 나눠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층이 여러 층이 돼 버리면. 예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풀기는 좀 어려운데 뭐 우리가 이런 소재 만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한번 봐 두시면 될 것 같고 40 번은 1번 뭐 4번 쓰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죠. 예. 이거는 1번 4번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라 출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 번이 가장 요 그래프를 잘 담고 있다. 그냥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같은 컨셉이라서 최근 리트에 아주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이런 표 같은 거 보면 또 막 쫄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럴 거 없이 밑에는 무리의 개체수로 잘 읽어 주시고 그 세모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왼쪽은 거리, 오른쪽은 퍼센트 요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39번, 40번은 그
그림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드리고 한번 보시라는 의미. 핸드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핸드북 없으신 분들이 있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6월에, 그러니까 오늘이 6월반 개강이죠. 아, 이것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데스크에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112페이지 봅시다. 조교님은 다음부터 여기다 써놔야겠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핸드북 없으신 분들은. 네. 112페이지 보면 이제 소득 곡선 문제 2019년 28번 문제 있죠. 2019년 28번 문제. 제가 이제 거기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경제학 소재 언어 추리 문항은 제시문 내에서 한번 끝까지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 너무 포기하지 말고. 자, 기억선제 한번 봅시다. 제시문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요. 에메덧에 빠져 있을 때 인구와 1인당 소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거야. 우리 에메덧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인구와 1인당 소득 사이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하지 마라? 통으로 두고 그냥 이걸 가가지고 이렇게 이 근거를 한 군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늘 잘라서 잘 모르겠을 때는. 에메덧에 빠져 있을 때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인구가 주기적으로 늘거나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앞뒤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를 에메덧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에메덧의 정의 부분을 좀 봐주는 게 좋겠죠. 인구가 주기적으로 늘거나 줄 텐데 그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가보면 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소득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에메덧에 가면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할 거니까 늘면 줄고 줄면 늘고 계속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한 판단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정 변호사 너 강의하기 좋은 문항만 찾아오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항 정도만 맞춰도 로스쿨 가는데 큰 지장 없다. 그렇다면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뭐 한교용 체감협식 이런 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내는 게 리트다라고 신뢰해야 된다. 니은도 마찬가지.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라고 나왔어요. 자르고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르고 추가되는 자본 단위당 소득 곡선이 위로 이동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 거야. 이거 시험장 가면 답은 어떻게 한다? 이걸 두 줄을 이렇게 쭉 읽고 야 이거 어디서 찾지? 이렇게 하면 답이 없고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면 이 법칙은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 이렇게라도 찾아야지. 이 부분 아닐까? 그랬을 때 해당 요소가 증가할수록 해당 리트 출제 스타일 아시겠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추린 논증은. 해당이 뭐지? 그 앞에 인구와 자본. 그죠? 인구와 자본은 이 법칙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뭘 넣어도 돼요? 자본을 넣어도 되잖아. 자본. 지금 제가 대입하고 있어요. 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 자본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원래. 그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냥 증가라고 안 하고 축적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본이 축적된다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자본이 축적되면 여기 찾았잖아요. 축적되면 곡선이 위로 이동하는구나. 그럼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축적되면 곡선이 위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 그러니까 위로 이동하는 정도가 줄어들겠지. 그냥 이렇게 더해서 풀란 얘기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리트가 문단을 두 개로 주고 이렇게 조합해서 푸는 컨셉을 많이 낸다는 거. 어렵게 낼 때. 그러니까 문단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 리트가 그 뭐죠? 그 안내서에 보면 함축 및 기결 부분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시문으로부터 추론되는 진술은 제시문의 일부로부터만 나온다. 보통 전체로부터 추론된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오선지 골라낼 때만 전체를 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안 돼. 함축이 안 돼. 추론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써놓냐면 하나로 문장 하나로부터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진술의 결합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 여러 개 진술의 결합 중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선지를 잘 잘라야 된다. 선지가 길면 잘라서 매칭하는 느낌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걸 이제 통째로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몇 문제를 관찰해 보면 여기서 하나에서 요렇게 결합해서 푸는 식의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지를 잘라서 얘는 어디 있고 여기는 어디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